3장 연산자와 제어문 3.1 연산자 3.1.1 C 언어의 참가 거짓. 이번에는 C 언어의 참가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참가 거짓은 제어문의 조건에 이용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C 언어에서는 거짓부터 알아야 됩니다. 거짓은 하나고 거짓이 아닌 모든 것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0은 무조건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는 0이 아닌 모든 것은 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100, 그리고 A 마이너스 10 이와 같은 것들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하지만은 C 언어에서는 오직 제로만이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는 원래 참과 거짓의 구분이 제로냐 제로가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은 C99에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해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제공됩니다. C99 이전에는 참과 거짓의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bool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샵디파인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곤 했지만은 컴파일러 차원에서 bool 타입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C99에서는 컴파일러 차원에서 underbar bool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제공합니다. 이 underbar bool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하면은 여기에 0 또는 0이 아닌 값을 넣어서 참과 거짓을 구분했습니다. 여기서도 true와 false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샵디파인으로 true, false를 정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3.1.2 산술 증가 감소 연산자. 이번에는 C 언어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입니다. 이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입니다. 이 산술 연산자에서 중요한 것은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나왔을 때는 먼저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을 한 이후에 더하기, 빼기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 더하기 5 곱하기 3 더하기 5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곱셈이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5 곱하기 3이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의 값이 먼저 계산이 되고, 그리고 덧셈은 두 개 다 동일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5는 18이 되고, 그리고 다시 5를 더해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3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산술복합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산술복합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의 어떤 단축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S 더하기 이꼬르 5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S 이꼬르 S 더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이꼬르 곱하기 이꼬르 그리고 나누기 이꼬르 같은 경우에도 S 이꼬르 S 마이너스 5, S 곱하기 5, S 슬래시 5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꼬르 더하기의 표현이 더하기 이꼬르, 빼기 이꼬르, 곱하기 이꼬르, 슬래시 이꼬르 이와 같이 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산술복합 연산자입니다. 다음으로 연산자가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붙기 때문에 전치 또는 후치 연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예로 여기에 x라는 변수가 있고 플러스에서 연산자가 앞쪽에 붙었습니다. 이것을 전치 연산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플러스가 뒤쪽에 이와 같이 붙는다면 이것은 후치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 전치 연산자든 후치 연산자든 이 의미는 x 이꼬르 x 플러스 1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치 연산자도 값을 1 증가시키는 x 이꼬르 x 플러스 1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 연산자와 후치 연산자의 차이점은 값을 언제 증가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값을 증가시키는 그 순간이 전치 연산자일 경우에는 먼저 값을 증가시키고 난 뒤에 연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x에 5의 값이 들어있을 경우 플러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미 6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더하기 6은 s는 16의 값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후치 연산자 변수 바로 뒷부분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 값은 먼저 5가 됩니다. 5를 가지고 먼저 계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1을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15의 값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6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전치 연산자와 후치 연산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정감 연산자를 예를 들었는데 감소 연산자인 마이너스 또한 전치 연산자, 후치 연산자로 사용이 됩니다. 3.1.3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이번에는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연산자는 말 그대로 관계를 나타냅니다. 같은지 같지 않은지, 그리고 큰지 작은지, 그리고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순수하게 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관계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 연산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관계 연산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라는 것이 이 관계 연산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관계 연산자의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 3이라고 해서 2와 3이 같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false의 0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가 2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그래서 1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이 논리 연산자는 말 그대로 논리를 표현하는 연산자입니다. 두 개 다 참일 경우에 참이 되는 AND 연산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참이 되는 OR 연산자, 그리고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바꾸는 NOT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의 예를 보죠. 여기 보시면은 AND 연산자의 경우에는 두 개 다 true가 돼야 true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가 false이기 때문에 당연히 false가 나옵니다. 그리고 OR 연산자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true라도 true가 됩니다. 여기에 3이 true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true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not의 경우에는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0는 false죠. false를 not 했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그 외의 1, 2의 경우에 not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참이기 때문에 0, 0의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3.1.4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는 비트에 대한 논리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자의 대표적인 예는 AND 연산자, OR 연산자, 그리고 exclusive OR 연산자, 그리고 NOT 연산자, 우측 시프트, 좌측 시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연산자의 경우에는 두 개의 비트가 둘 다 1이라야만 true가 됩니다. 그래서 1, 1일 경우에 true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0, 1일 경우에는 AND 연산이기 때문에 0이 되었습니다. 0, 0은 당연히 0이고요. 여기에 보면 0, 1은 0이 되고 1, 0은 0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1이라도 1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1이기 때문에 1이 되었고 0, 1의 경우 둘 중에 하나가 1이기 때문에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0, 1은 1, 1, 0은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xclusive OR 연산자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달라야 됩니다. 같을 경우에는 0이 되고 00은 0이 되고 또 11은 같을 경우에는 0이 됩니다. 그래서 0과 1 다르죠. 그래서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0과 1, 1과 0은 1이 되었습니다. 같을 경우에는 모두 0이 되는 것이 exclusive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not 연산자의 경우에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것이 not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1은 0으로 그리고 0은 1로 바꾸는 것이 not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시프트 연산자의 경우에는 비트를 시프트 시키는 연산자입니다. 여기서는 좌측 시프트 연산자죠. 여기서는 2비트를 좌측으로 시프트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가 있을 때 이것을 2비트 좌측으로 시프트 시켰기 때문에 일일이 이 자리로 왔죠. 그리고 시프트 시킨 그 자리에는 0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좌측 시프트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2비트를 시프트 시킨 것입니다. 3.1.5 조건 선택 연산자와 사이즈 오브. 이번에는 사망 연산자인 조건 선택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 선택 연산자는 일반 연산자와 달리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조건을 확인하고 이것이 참일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을, 그리고 이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두 번째 항의 값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x, y를 비교해서 같지 않으면은 이것이 참이면은 1의 값이 됩니다. 즉 x의 값이 1이 되고, 그리고 거짓이면은 이것이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if문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으로 바꾸면요, x, y의 값이 같지 않으면은 z는 1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z는 0의 값을 가진다는 이것을 if문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오브의 경우에는 변수나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int a라는 변수와 double d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의 메모리의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변수 앞에 size of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바로 이 a라는 메모리의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nt형이기 때문에 4가 되죠. 그리고 double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8이 됩니다. 사이즈 오브를 데이터 타입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int, long, float, double.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이즈 오브 데이터 타입의 형식으로 이용하면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 오브를 할 때는 반드시 가로로 묶어줘야 됩니다.
변수의 경우에는 가로를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알아낼 때는 반드시 가로로 묶어주고 사이즈 오브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3.2 조건문. 3.2.1 if문. if문은 if문에 해당하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if문에 해당하는 블락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거짓일 경우에는 이하 블락을 실행을 하지 않는 구문이 바로 if문입니다. if문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블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문의 조건이 참일 경우에, 즉 age가 18보다 클 경우에는 if문의 블락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lse문의 블락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의 경우 이 블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블락이 없을 경우에는 한 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age가 18보다 클 경우에는 첫 번째 한 줄 이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조건을 여러 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if와 else if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if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는 else if를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 조건에도 else if를, 이와 같이 else if를 여러 개 주어서 조건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가 아닐 경우는 이와 같이 else 블락으로 최종적인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의 조건이 여러 개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첫 번째 조건의 if가 이렇게 true라 그러면 첫 번째 블락을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if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면 두 번째 조건에, 두 번째 조건이 아니면 세 번째 조건에, 세 번째 조건이 아니면 네 번째 조건으로 가겠죠. 그래서 만약 조건이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을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else 블락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if문에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if문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 개의 if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else if까지 합쳐서 있을 때 여기 하나의 if가 true가 되었다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if가 true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true가 되었다면 이 블락을 실행하겠죠. 이렇게 하나의 if가 조건을 만족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 블락을 실행한 이후에는 if문을 통째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if문에서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